대표님 혹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러 나오셨나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굉장히 깊은 산 속이에요. 이 산이 병풍처럼 다 둘러싸여 있고 빼꼼히 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깊은 산 속에 나는 이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고 무식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꿈이 가난과 무식을 내 대해서 끝내겠다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많은 사업을 도전하는 이런 창업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각자 꿈과 목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꿈과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 그래서 한 단계씩 더 도약하라는 의미에서 희망의 다음 칸으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을 따지라면 기원전 23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의 손빈이라고 생각을 해. 이 손빈이라는 사람은 엄청 불행했지만 그의 최후는 아름다운 인생을 마쳤던 그 사례가 있는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과 방연이라는 친구는 당시에 중국의 최고의 스승님처럼 알려져 있는 기곡자라는 선생님 밑에 가서 병법이라는 걸 공부했어. 병법을 공부를 다 끝마친 후에 방연은 자기의 본국인 위나라로 갔고 손빈은 자기의 나라인 제나라로 갔어. 그런데 이 방연은 늘 생각하기에 걱정거리가 있었어. 이 자기 친구, 동문수학했던 이 손빈이라는 친구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먼 훗날 그 손빈이 제나라에서 크게 등용이 돼서 만약에 군사를 일으켜서 위나라에 쳐들어온다면 결코 손빈을 이길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손빈이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연은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기회를 잡았어. 제나라에 있던 친구 손빈에게 위나라에 한번 놀러 와라. 그래서 손빈이 위나라에 이제 가게 되었어. 그래서 방연이 패왕한테 거짓 증언을 해갖고 손빈을 모함시켜갖고 손빈을 아주 큰 중벌을 내리게 해. 그래서 이제 그 다리가 잘리고 얼굴에 죄인이라는 이 먹물을 쓴 손빈이 오갈 데가 없을 때 이제 방연이 다가가서 손빈, 자네는 나의 친한 친구인데 큰 중벌을 받아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그래갖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사실은 방연이 손빈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갔던 이유는 간단해. 이 손빈의 조상인 손무라고 있는데 이 손무라는 분이 썼던 이 병법 서적이 엄청 당시에는 아주 대단했던 병법서가 있었어. 그래서 손빈을 바로 죽이면 그 손무가 썼던 병법 책을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손빈을 살려주면서 기회를 봐서 그 병법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게 하는 거지. 어느 날 방연의 늙은 노비가 이 손빈에게 이야기를 해.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큰 중벌을 받게 된 것은 자기의 주인인 방연이 다 모함을 해서 그런 거라고 다 모든 것을 얘기해 주게 되지. 그래서 손빈은 그때서야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돼. 그래서 이 손빈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나라 방연에서 탈출을 해서 자기의 고국인 제나라에 가서 다시 힘을 키워서 방연한테 복수를 하겠다라고 고민을 하지. 그 탈출할 방법을 찾다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해. 막 미친 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연이 친구가 미쳤구나 해갖고 이 손빈을 돼지우리에다가 던져. 그래서 손빈은 친구인 방연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돼지 죽을 먹고 돼지하고 같이 잠을 자고 어떨 때는 돼지가 누운 편, 소위 말하는 똥을 먹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방연은 안심을 하게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손빈이 고국에 있는 금알리라는 친구가 이 위나라에 제나라 사신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금알리한테 연통을 넣어서 나 좀 탈출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금알리를 통해서 드디어 위나라 방연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었어. 그때까지 탈출을 하면서 이 손빈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어.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방연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원한을 갖겠다. 꿈을 이루겠다라는 강렬한 진영으로 살아가게 된 거지. 그래서 손빈은 본인의 나라인 제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 제나라의 최고의 장수였던 전기장군과 함께 손을 잡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는데 드디어 위나라하고 싸움이 붙고 친구 방연을 아주 최고로 처참하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지. 난 이 손빈이 정말 돼지우리에 던져져서 미친 척을 하고 다리가 잘리고 얼굴에 이 먹물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도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희망의 끈을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결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대학교 때의 일이야. 이렇게 산속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이나 학비를 줄 만한 형편이 못 되셔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 대학교 때는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신문을 돌리기를 했어. 지하철 우리 서울에 보면 2호선은 순환선이라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 그래서 나는 신문을 이 지하철 2호선에서 돌렸는데 신문을 가서 처음에 받는 곳이 충정로역이었어. 충정로역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데 전날 나는 신문을 다음 날 몇 부를 받겠다. 150부를 받겠다, 200부를 받겠다라고 주문을 해놓고 가. 근데 보통 친구들은 하루에 100부 정도 주문을 한다면 나는 막 200부, 250부를 주문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학비를 벌어야 됐고 용돈을 벌어야 됐고 생활비를 벌어야 됐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지. 근데 만약에 주문한 신문을 다 그날 다 못 팔면 사실 그 돈을 내 개인 돈으로 다 사실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충정로역에서 신문을 옆에 딱 끼고 이제 지하철 맨 뒷칸에 타는 거야. 그리고선 이제 신문 맨 뒷칸서부터 이제 외치고 가. 신문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스포츠신문 막 이러고 외치고 가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가면서 맨 뒷칸서부터 맨 앞칸까지 갔다가 맨 앞칸에서 맨 뒷칸까지 가면서 이렇게 신문을 파는 거야. 그런데 늘 맨 뒷칸에서 팔 때 항상 내가 목표한 만큼 못 팔거든. 그래서 맨 뒷칸에서 그 다음 칸으로 갈 때는 그래, 반드시 다음 칸에는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 그런데 다음 칸에 넘어가면 역시나 또 많이 못 팔거든. 그럼 또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 또 다음 칸이 있으니까 다음 칸에 가면 많이 팔 수 있을 거야. 또 그 다음 칸에 가면 또 만족하지 못해. 그럼 또 희망을 갖고 다음 칸에 가는 거지. 그렇게 충정로에서 출발을 하면 이제 사당역에서 다 내려야 돼. 내가 탔던 지하철을 거기서 내려서 그리고 그 다음 지하철을 또 타게 되지. 그리고 또다시 강변역까지 가면서 또 신문을 외치는 거야. 맨 뒷칸에 타서 맨 앞칸까지, 또 맨 앞칸에 가서 맨 뒷칸까지. 늘 그 칸에서 많이 못 팔지만 다음 칸으로 갈 때는 희망을 갖고 가는 거야. 또다시 강변역에서 내려서 다음 지하철이 오면 또 그걸 타고 이제 마지막 충정역까지 가면 그날 한 바퀴 돌아야 될 것이 다 끝나. 그런데 그날 신문을 다 파는 날도 있지만 때로는 못 파는 날이 있어. 그러면 그 신문을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동네 슈퍼에다가 싸게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진을 하게 되지. 그렇게 늘 나는 지하철을 신문을 팔면서 희망의 다음 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내가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이 자취를 했어.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다 보면 연탄불이 꺼져서 아주 추운 방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내가 대학을 마치면 반드시 유학을 가서 성공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올 거야 라고 또다시 희망의 다음 칸인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 또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내가 목표했던 5년을 못 채우고 2년 반 만에 되돌아오게 됐지. 또 돌아올 때도 한국에 가서 내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다시 준비를 해서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어. 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가난과 무식을 극복하겠다라는 이 의지로 항상 인생의 다음 칸으로 넘어왔던 건 정말 잘했던 것 같아. 내가 당시에 만약에 포기를 하고 안주하고 주저앉았다면 오늘날에 나는 없었을 것 같아. 우리나라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약 10,000개가 넘는다 그래.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10,000개가 넘는 브랜드 중에 100대 프랜차이즈라는 걸 선정하는데 올해까지 14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100대 프랜차이즈 안에 들고 있어. 이렇게 대한민국 10,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14년 동안 이런 그 100대 프랜차이즈 들 수 있었던 건 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오늘날 이 시대에 창업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 또 도전자들, 창업자들이 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녹록하지 않아.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창업시장에는 연간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창업시장에서 창업을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어. 그런 과잉 경쟁 시대에 있고 우리가 사실 이런 창업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내가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는 산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 우리 인생 굉장히 짧거든. 우리는
오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무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다음 칸, 인생의 다음 칸은 분명히 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에 도전하는 여러분, 반드시 희망을 안고 다음 칸에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칸에 갔을 때도 또 어렵고 힘들 수도 있거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 왜냐면 또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으니까. 그때도 어려운 게 있을 거야. 그럼 또 다음 칸으로 가면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의 창업이 반드시 성공을 하고, 난 오늘날 이 자리에 멈추지 않고 희망의 다음 칸으로 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박수를 보낼게. 여러분 짱!